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문자이다. 한글로 딘.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딘. 한글로 둔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자에서의 음들. 훈민정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음들을 한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림토 문자를 이해하면 한글에 치명적인 오류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한글의 재완성이 요구되죠. 우리가 우리 문자를 볼 때는 오류들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썼던 가림토 문자를 이해하게 되면 한글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림토 문자가 있었죠. 이러한 문자들. 그리고 이렇게 되죠. 2181년에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첫 줄은 이렇게 해독이 되죠. 해독. 그리고 월과 wal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세종대왕의 위대한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모음 형태가 13개, 그리고 자음 형태가 25개가 되죠. 25개. 그리고 표만자 원리에서 모음의 개수가 13개 완전히 인치하죠.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가 학문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가림토문 기본 모음 형태, 이전에 했던 영상에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한자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두이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비교하여 보면 이 문자, 이것을 아직까지 누가 뒤집어 본다 같다는 생각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상형 문자라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는 머리를 했다면 표문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문자를 수직으로 세워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되겠죠. 이러한 현상.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럼 가림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음절 문자이면서 상형 문자이죠. 그래서 초성들이 이렇게 상중하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중이 되어 있는 경우, 가운데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우리 민족의 본원적인 기본 모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음 형태이죠. 중, 상, 하. 이렇게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림토 문자에서 종성에 자음 2개 나오는 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림토 문자의 해독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해독하지 못해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완성했지만 미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완성. 그래서 이것이 정의는 이렇게 돼요. 단독으로 쓰면 을이 돼요. 을. 그리고 모음의 정상 바로 위에 쓰면 해당 음이 반음이 되죠. 반음. 그리고 모음의 하오양 하자양을 쓰면 반모음이 추가됩니다. 반모음.
그리고 자음의에 쓰면 자음이 중첩 의미가 되죠. 이렇게 네 가지 의미로 훈민정음에서 아래하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즉 훈민정음에서 아래하의 정의가 잘못된 거고 이렇게 재정이 되어야 하겠죠. 자, 단독으로 쓰면 을의 을, 여기에 이런 문자가 있죠. 이런 문자. 을은 아시다시피 표만자 원리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가림토 문자에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저 가림토 문자 기본은 종성에 니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림토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썼지요. 이 부분이 중간에 썼습니다. 중간. 그러면 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중간에 써줘야 돼요. 중간에 써주면 이것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모음의 정상에 바로 위에 쓰면 해당 음이 반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썼지요. 이걸 여기에 갖다 붙인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정의는 일의 반음이에요. 반음. 그리고 얼과 알이 중간음이 되죠. 중간음. 그리고 이 부분은 을의 반음이며 올과 올의 중간음이에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표만자 원리와 같은 원리이죠. 그러면 가림토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가림토에서는 간단하죠. 니을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니을을 없애면서 이것이 가운데에 와야겠죠. 중앙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자는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보다는 이 문자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종대왕의 위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종성리을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고 한자의 표문자 원리에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음의 하우양, 하좌양에 쓰면 반모음 형태가 추가가 되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을을 없애봅시다. 가림토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주면서 반모음의 형태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가림토 문자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여기에 오겠죠.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로 나갔죠.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런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가 있죠. 그럼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머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죠.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을이라는 걸 봅시다. 을. 가림토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세종대왕의 착각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가림토 문자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그냥 간단하게 점 하나 찍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요거 붙였죠. 이렇게. 여기도 붙겠죠. 이렇게. 이렇게. 현재 우리가 이 문자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사용하지를 않죠. 이런 문자.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거주면 되겠죠. 이 음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글에서 훈민정음에서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간단하죠. 이렇게. 결국 4000년 전에 썼던 가림토 문자가 더 적어도 모음 부분에서는 더 완벽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음이 위에 쓰면 자음이 중첩이 된다. 아직 가림토 자음에 대한 해독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지요. 다만 25개는 설음, 후음, 아음, 치음, 순음으로 구성되며 각각 5개로 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형태를 굳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런 상태에서 점 하나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자, 그러면 25개의 설명. 자, 미음과 비읍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무리죠. 숫자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음으로 봤을 때. 순음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렇게 빠진 것을 복원하게 되면 25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자는 표문자이다 훈민정음으로 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한자는 표문자이다의 기준은, 바탕은, 근본은 가림토 문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동장의 위대한 착오 중에 하나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 내렸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의미를 축소해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한글은 비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자는 표문자이다. 한글로 된, 훈민정음으로 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자 한자. 한자는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는 표문자이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